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값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분계수 0 된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 함수의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있죠. 다음 함수 gx가 x값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g'1의 값이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는 1, g1.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식을 구하시겠죠. 그럼 g' 함수 gx를 미분해야 되니까 고배 미분 2x fx 플러스 x제곱 f'x.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는 거잖아요. 2 f1 플러스 f'1. 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f1의 값 x값 1에서의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f'1의 값 이 x값 1에서의 미분계수는 아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분계수는 0 되겠죠. 얘는 지워지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 됐고요. 지나는 한 점 1, g1의 값이죠.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g1은 f1과 같다. f1은 다시 마이너스 3이었죠.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겠네요.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함수 g에서 1, g1의 값을 지라는데 g1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y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6 가로 지나는 점 1, 마이너스 3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여기가 점 P인 것 같죠? T, T 세제곱. 점 P를 지나고 점 P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결국은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예. 이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그럼 L이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Q죠. 그럼 이 직선 L의 Y절편 값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Y절편을 구하려면 직선식이 필요하죠. 직선식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죠. 근데 지나는 점은 t, t 세제곱을 지나가겠죠.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이쪽 접선의 수직 관계니까 이 직선 y는 x 세제곱에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의 보반대.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네, 뭐 접선식까지는 필요 없고 기울기 이 식을 만약 fx로 둔다면 f't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고 이건 미분하라는 뜻이니까 3t 제곱이 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t 제곱이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저수의 역수의 부반대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식을 만들죠. y는 기울기 가로 x-t 지나는 점의 y좌표. 여기에 y절편 구하는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겠죠. x가 0일 때 y값. 그럼 마이너스 t를 분배하는 거니까 3t 분의 1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되겠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남았죠. 여기서 우리가 찾는 얘가 ft 값이죠. 여기 책에 보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게 y절편. y절편을 ft라고 했으니 따라서 ft는 요거예요. x가 0일 때 y값. ft 3t 분의 1 플러스 t 세제곱. 자, 거기다 t를 곱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t가 0으로 할 때 여기다 이제 t를 곱하게 되면 3분의 1 플러스 t의 4제곱.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3분의 1 이렇게. 자, 3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 0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죠.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건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먼저 이제 뭐 말이 좀 길긴 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함수 fx고 fx는 지금 3차 형태의 함수인데 그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 L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f'-2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함수 fx가 곱의 형태가 되어 있고 곱한 상태의 함수식의 미분계수를 찾을 때는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되는 얘를 빼고 나머지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가 같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어떤 문제 풀 때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저번 시간에? fx가 뭐 x-2, x-4, x-6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x-18, x-20 여기서 f'2를 구하시오 그럴 때 문제 있었죠. 그럼 이거 다 미분한 상태인데 미분하다 보면 얘 없어지고 나머지 얘 없어지고 나머지 얘 없어지고 나머지인데 어차피 2를 대입하다 보면 2가 포함되는 생은 싹 다 지워지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하면 첫 식은 이거죠. x-4, x-6 이렇게 해서 x-20까지 플러스 두 번째는 얘를 미분한 식 나머지는 그대로 x-2, x-6, x-20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식 x-를 미분해서 나왔었던 이 첫 번째 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x-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다 지워지죠. 그럼 f'2의 값을 구하면 2-4, 2-6이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식 자체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식에서 x값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여기 x값 2를 집어넣어서 0되는 값 빼고 나머지에다가 2를 대입한 값과 결과적으로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계속 곱을 처리해서 미분하는 것도 좀 귀찮기 때문에 저번에 수업했었던 내용을 좀 이해하신다면 곱한 상태에서 마이너스에서 미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0되는 개를 빼고 나머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2를 집어넣으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럼 마이너스 2 가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걸 분배하게 되면 4k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미분계수죠.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얘가 접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에서부터 접선을 그은 거니까 얘네들을 이으면 되겠죠. y는 기울기 4k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뒤 0은 생략하고 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직선에 이걸 직선 L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점 A를 지나며 이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돼요.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그냥 M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이름은 M. 그럼 M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역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지나는 한 점 좌표는 점 A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접선식이 y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직선 m인데 이 직선 m이 이 곡선과라는 뜻은 얘겠죠. 얘랑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은 교점에 대한 의미고 그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연립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있는 식 x 플러스 2, kx 플러스 1 얘랑 이제 이거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얘를 연립하는 건데 이게 이항을 시켜서 넘기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의 공통인수를 가졌으니까 어차피 지금 교점이라는 게 이 방정식 해를 구하겠다는 뜻이니까 인수분해를 미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x 플러스 1을 묶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k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었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지금 연결하는 구조에서 잠깐 기침 때문에 수업이 끊어져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fx랑 이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였고 그 교점을 찾으려니까 두 개 함수를 연립했었고 연립해서 인수분해했더니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교점이 한 개여야 되는데 벌써 교점이 하나 나왔죠. 이게 0이 되는 값 x가 마이너스에서 교점을 가져요. 그럼 방식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방식은 여기서도 x 플러스 2의 근을 갖되 그 근이 x 플러스의 완전 제곱인 중근이 돼야 되죠. 그래야 여기 마이너스 2 하나, 이쪽도 마이너스 2라는 중근 하나 합치면 결론은 3중근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로 근이 한 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성립해요. 그럼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근을 갖게 만들려면 이 방정식 x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참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4k 마이너스 2 플러스 4k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죠? 뭐 필요하면 적당히 치환해 봅시다. 뭐 A, 여기 A가 지금 없는 상태였잖아요. A 같은 걸, 이걸 만약에 라지 A로 이렇게 치환한다면 라지 A 플러스 라지 A분의 1은 0이 되고 이걸 양변에 A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요. 이걸 만족하는 A값 실수가 없죠.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서 X 플러스 2로 3중근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건 두 번째, 근이 한 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겠죠. K 때문에 좀 모양이 이상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이쪽에서 허근이 발생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라는 실근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교점이 마이너스 2에서 한 개만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허근 판별식 써야 되겠죠. 판별식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4 AC니까 4K가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4K 마이너스 2분의 4K 그게 0보다 작다가 되고 이항을 해보면 1 4K 마이너스 2 4K 자 이걸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등식을 풀려면 양변에 분모를 지워야 되죠. 그럼 양변에 이걸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4K 마이너스 2가 음수일 때와 4K 마이너스 2가 양수일 때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 이거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고 얘는 K가 2분의 1보다는 클 때라는 뜻인데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양변에 이걸 곱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에 4K 마이너스 2가 가고 이렇게 되고 4K가 지워지면서 남는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모순이 발생하죠. 결론은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부등호가 안 바뀐 죄송해요. 이게 바뀐 상태였죠. 양변에 음수로 곱한 거니까 반대로 바뀌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고 이거는 4K-가 양수인 케이스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건 항상 참이죠. 결론은 K가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죠. 항상.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라는 얘기는 판별식 0보다 작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이 허근이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인해서 근이 x값 마이너스 2라는 실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문제를 조건을 만족하는 K값 범위가 나온 겁니다. 그럼 K가 2분의 1보다 크는데 그 중에 최소값 정수를 찾는 거니까 K값은 1이 최종 정답이 되겠죠. 자, 저 곡선과 직선이 접하도록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랑 저기는 직선이 접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접한다 라는 뜻은 뭐 이런 느낌을 약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3차랑 1차를 연립하다 보면 최대근이 3개인데 접하는 케이스에서는 보통 뭐가 나오죠? 중근이 나오죠. 여기 만나는 케이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근이 나오고 3차인 식과 y는 fx가 3차라고 치고 이건 직선이죠. 그럼 3차랑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3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3차 방식에 알파가 스치고 지나는 접하는 위치고 베타가 뚫고 나오는 교점의 위치라면 얘랑 연립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gx로 둔다면 그 gx는 최고참 계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x-알파를 제곱으로 인수를 이게 중근이 되면 스쳐야 되기 때문에 x-알파를 완전 제곱식으로 그다음에 x-베타를 나머지 한 근으로 갖는 이런 형태로 식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쟤도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접하도록,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연립을 시켜야 돼요.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니까 연립시켜서 넘겨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a-3x는 0이 되고 3차 반드시 근을 구하는 거니까 x로 묶어야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3 자 이렇게 됩니다. 말한 것처럼 접하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근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근의 개수가 중근 개수 이상의 개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3중근이 된다거나 2중근이 돼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이게 혹시나 3중근이 된다 뜻은 3중근이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식이 x의 근을 가졌고 그럼 얘도 x제곱의 근을 가지면 근이 0이 3번 겹치는 거니까 이게 x세제곱이라는 3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x세제곱식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a 값이 0이 돼야 돼요. 1창이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a에 0 집어넣으면 남은 게 x제곱 마이너스 3이 남고 x제곱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근을 2개를 가져요. 결론 식의 구조상 x값 0을 3중근으로 가질 수는 없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럼 3중근은 아니고 결론은 중근만 성립하는 케이스라는 뜻이니까 중근이기 위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3은 0.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케이스.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따라서 a 값은 2 또는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가 만약 2라고 쳐봅시다.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뭐 어떤 케이스였냐면 a가 만약 2라면 저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며 따라서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약간 이런 느낌을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0 이런 느낌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 a가 6이라면 x제곱 플러스 6x 보나마나 d가 9겠죠?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따라서 x가 0에서 뚫고 진행하고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갖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여기 되는 이런 케이스로 접하게 된다는 얘기죠.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한다. 접하는 위치가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왔고 일단 확인만 했으니까 지울게요. 뭐 이렇다는 의미인 거니까.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냐면 여기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까 말한 이 자체가 중근이 돼서 x와 관계없이 중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식이 만약에 x와 어떤 또 x의 관계식으로 k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x가 두 번 겹치는 형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방정식 x값 0의 근을 간다고 칩시다. 이 방정식이 x값 0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럼 x값 0 집어넣으면 저게 참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0 플러스 0은 지웁시다 그냥. x 0 집어넣으면 2a-3 얘가 0이 되고 따라서 a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번에 어떤 케이스냐면 a에다 2분의 3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뒤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고 이 식은 x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x제곱 x 플러스 2분의 3은 0.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 케이스인 거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 x값이 0 이렇게 돼 있어서 0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접하는 케이스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A 값은 어쨌든 문제가 3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하기 위한 A 값은 이렇게 2, 이렇게 6, 두 개랑 여기는 2분의 3까지 총 3개의 A 값을 갖게 돼요. 이걸 다 더한 값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8, 2분의 16, 2분의 19가 네,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도 꽤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상이 41번. 글씨가 너무 크네요.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곡선과 X축, Y축에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곡선 위에는 한 점 P에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포물선이잖아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저 정도는. 마이너스 3과 1에서 근을 갖고 Y절편값이 4이니까 마이너스 4랑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4랑 1로 되죠. 마이너스 4, 1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이니까 그래프는 뭐 이렇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안 예쁜데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지나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두 점에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러니까 이어요. 그리고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단, 점 A의 X좌표가 음수이고 점 P는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으면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점 P가 막 이런 데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2사분면이 아닌 3사분면이나 1사분면, 4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각형이 무한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넓이를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사분면에서 점 P가 놓이도록 그런 뜻은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B가 밑변으로 고정된 상태고 높이 값이 최대가 되는데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는 AB랑 평행하며 이 곡선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일 때 그 접점의 좌표를 P라고 두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으면 이 삼각형 넓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점 P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점 P의 좌표를 T로 둡시다. 모르니까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예요. 그럼 이 직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선분 AB의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죠? 와,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이건 미분한식이잖아요. 요 y좌표를 미분하면 점 P에서의 미분 계수가 나올 테니까 F'T라고 합시다. 그럼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되고 선분 AB의 기울기는 누가 봐도 1이잖아요. X의 증가량 4, Y 증가량 4니까 기울기 1. 따라서 T값은 마이너스 2. 그럼 점 P의 좌표가 나온 거 아닌가요?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네, 6인가요? 이렇게. 그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4,0. 점 B의 좌표는 0,4.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원래 한 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수선을 내려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 높이를 찾아주고 두 점을 이어서 선분 AB를 이어서 삼각형의 밑변을 찾아주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점 3개 나오면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네,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죠.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0,0. 그럼 x에다 4 더하고 y는 놔두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모든 점도 x에 4를 더해주고 네, 얘도 x에다 4를 더해주고 그런 다음 원점은 잊어버리고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4, 6, 24 마이너스 외항의 곱 2, 4, 8 2분의 1 곱하기 16 약분하면 8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8이 정답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곡선에 근 두 개의 접선이 있을 때 각각의 접점을 지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x절편을 AB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니까 그 접선이 수직인 직선도 두 개라는 얘기죠. 이것도 말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별거 없어 보이네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겠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
네, 이런 포물선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아마 대략 한 2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위치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두 개 접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접선 하나 그어지고 이쪽은 아마 이렇게 접선 하나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질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차함수가 증가하는 양보다 직선이 증가하는 양이 작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두 개 접선이 나오는데 이 접점에서 접점이 두 개잖아요. 여기 하나, 아마 여기 하나 있다고 치고 두 개 있는데 이 접점에서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 그냥 LM이라고 할게요. 직선 L과 직선 M이 각각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직선 두 개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쪽 접선의 수직인 직선, 저쪽 접선의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각각 그린 다음에,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직선의 X절편을 각각 구해라. 네, 그런 내용인 거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접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접점 좌표를 잡아야 되겠죠. t,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t. 그럼 여기서 이 t, t제곱 플러스 t를 지나가는 접선을 찾는 거니까 첫 번째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2t 플러스 1. 그럼 이제 접선식 y는 기울기 2t 플러스 1 곱하기 x만에 지나는 x좌표. 그 다음에 지나는 y좌표. 근데 걔가 이 점을 통과하고 있죠. 이 접선이 얘를 통과하니까 대입을 하죠. y에 마이너스 1, x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자, 분배해서 마이너스 2t제곱,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럼 1창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여기 붙이면 마이너스 2t. 상수항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t로 묶으면 t 플러스 2. 따라서 t 값은 0과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위치상 여기가 0이겠죠. 0,0이라는 점이 0,0이라는 점이 첫 번째 접점으로 온다면 두 번째 접점은 여기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이 나와요. 그럼 이쪽에서 직선 L부터 먼저 구해본다면 직선 L은 기울기가 F'0이고 그 다음 누굴 지나가냐면 0,0을 지나가죠. 그럼 아까 이렇게 미분한 게 이거였고 그다음 0 대입하면 기울기는 1이란 뜻이니까 기울기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가 될 테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직선 m은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가 저 직선의 기울기죠. F' 마이너스 2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 2.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플러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절편 각각 구하는 거죠. 여기 x절편 값은 0. 여기 x절편 값은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3분의 4.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더라 라는 거죠. 미친 짓을 했네요 지금. 이게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했는데 그냥 직선을 찾았네. 그렇죠? 미쳤어요 지금. 아니 문제 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요즘 기울기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상 근데 얘가 기울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기울기 음수기 때문에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기울기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구한 거는 이걸 구한 거예요. 얘네를 구한 거예요. 이 직선. 근데 우리는 직선 L은 이 기울기가 아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F'0이죠. 여기 F'0. 그럼 이 기울기가 1이면 이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꿔 써야 되는데 바꿔 쓰질 않았네요. 이 기울기가 F'0이 1이므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F'-1은 여기서의 접선이죠. 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곡선과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라면 내가 구하는 직선은 얘인 거니까 수직관계,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3분의 1이 돼야 되죠. 기울기가. 다 잘못됐네요. 네. 여기는
얘는 뭐 엑셀 편값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식이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a 값은 0이 많은데 여기서 식을 잘못 썼죠. y는 3분의 1 x 플러스 2 플러스 2 y는 3분의 1x 3분의 2 3분의 6 3분의 10 3분의 8 네. 그러니까 y가 0일 때 x 값 찾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하면 8인가요? 아닌가요? 마이너스 8인가요? 그렇죠? y가 0일 때 x값. 네.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x, 3분의 2, 3분의 6, 3분의 8. y가 0일 때 x값. 네. 8. 마이너스 8. 네. b값은 마이너스 8. 둘을 더하면 네, 마이너스 8이 정답이더라. 돼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다음 곡선 바깥에 있는 a, 6에서 이 곡선에 그는 접선이 오직 한 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약간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3차 곡선이죠.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 a, 6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한 개. 어쨌든 이렇게 곡선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6, a, 6에서 이쪽으로 이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이제 한 개라는 얘기죠. 그럼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상태니까 접점 좌표는 t, t세제곱 플러스 8t 제곱 플러스 6. 그럼 이제 접선식을 찾아야죠. 그러려면 미분계수 f'(t)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3t 제곱 플러스 16t. 지나는 점은 이거. 그럼 접선식을 찾으면 y는 3t 제곱 플러스 16t x-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8t 제곱 플러스 6. 이게 접선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접선의 방식 이 점을 지나가죠. a, 6 3t 제곱 플러스 16t a-t 플러스 t 세제곱 8t 제곱 6. 별거 없어요. 귀찮게만 한 겁니다. 최고창은 마이너스 3t 세제곱 얘 묶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다음 2창은 이쪽에 3at 제곱 이쪽에 마이너스 16t 제곱에 얘까지 붙이면 플러스 8t. 그래서 3a 플러스 8t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t 제곱이 되고 1창은 여기 16at 여기 붙이면 얘랑 얘랑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6at 이렇게 나오네요. 이항을 해봅시다. 2t 세제곱 t로 묶을게요. t로 묶어요.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a 이렇게 묶입니다. 여기까지. 자, 남은 건 이게 지금 뭘 만든 거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지금 네가 지금 이 쓰신 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접선의 방정식에 a, 6을 집어넣어서 t 값을 구하기 위한 관계식이라는 얘기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한 관계식이 이거란 뜻이에요. 근데 그 교점의 x좌표인 t 값을 구하기 위한 구조가 오직 한 개의 접선이 존재한다는 뜻은 이 접점의 x좌표인 t 값도 오직 한 개라는 뜻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이 다시 한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실근 하나만 존재하는 케이스. 그러려면 아까랑 비슷해요. 이게 3중근을 가져서 t제곱의 인수를 가지면 t제곱에 t까지 곱하면 t세제곱이 돼서 근이 t값 0이라는 한 개만 나오겠죠. 근데 얘가 3중근이 되려면 이게 t제곱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3분의 이게 0이 돼야 t값이 사라져서 t에 대한 값이 2개 이상 안 나겠죠. 그럼 얘가 0 만들려면 3분의 8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다 3분의 8을 A에다가 3분의 8을 대입하면 얘가 0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3중근 되는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지. 그럼 남은 건 여기 있는 값이 허근을 갖는 케이스. 실근은 실수값 A가 실수값 T가 오직 한 개니까 얘가 허근을 갖는 케이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T에 대한 2차 방식이잖아요. T에 대한 2차 방식 크게 세 종류 중에 하나죠. 판별식 0보다 클 때,
판별식 0일 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근이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t값 0 말고 다른 거는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뜻은 이쪽에 두 개, 여기 하나. 최대 세 개나 아니면 기껏해야 겹치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럼 t가 0, 얘가 판별식이 0이 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뭐로 0이 돼야 되냐면 t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는 식이 돼야 여기 t랑 여기 t제곱 곱하면 t 세제곱이 나와서 t 세제곱은 0, 그럼 t값 0이라는 삼중근이 나오는데 이게 t 제곱으로 묶이려면 상수항이 없어져야 돼요. 상수항이 0이 되고 1창도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0 만드는 a값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 하나라는 얘기죠. 여기서 허근이 나와서 실근이 없고 여기서만 0이 되는 t값 0 하나만 존재하는 케이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되니까 저거 제곱하면 9a 제곱 플러스 48a 플러스 64 다음 마이너스 4ac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8에다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28a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다시 계산해 보면 9a 제곱 48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0a 플러스 64 이렇게 되죠. 인수분 해야 되는데 9a, a, 88 네, 이렇게 되네요. 둘 다 플러스 72, 8 합치면 80 그래서 9a 플러스 8 곱하기 a 플러스 8이 0보다 작고 따라서 a 값은 사이값 네, 이 범위 안에 있겠죠. 이렇게 a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데 밑에 거 잘 읽어도 돼요. 이거 혹시 이 범위를 구했는데 저 구한 다음에 저걸 빼야 되는 경우 발생하면 또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8은 어차피 안 들어가고 이거는 음수기 때문에 0도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게 딱 답이 맞네요. 이게 실수 a 값의 범위가 된다. 58번 두 곡선이 점 1,k에서 만나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고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여기를 좀 잘 보시고 여기를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따로따로 구간을 매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는 두 개 그래프가 1,k에서 만난다는 뜻은 f1의 값이 k, g1의 값도 k 라는 뜻이고 동시에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을 말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f' 마이너스 f'1과 g'1을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가 위식에서 얻어진 결과였고 밑에 식은 위와 관계없이 밑에 식은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이게 함수식이죠. 이 함수식이 x값 1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찾는 거니까 저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저 식을 미분하게 되면 f'x 그다음에 gx의 제곱 플러스 fx 얘를 미분하는 건데 이게 위가 2라는 제곱식이 있죠. 앞으로 떨어지고 그럼 2 곱하기 gx 그 다음에 안에 거 다시 미분 겉미분 속미분 그거 말씀드렸죠. fx의 전체 n제곱을 미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n이 일단 떨어지면서 겉에 거를 먼저 미분해요.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그 n 밑에 있었던 fx를 끄집어내서 다시 속의 거를 미분했었죠.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실 미적 원에서는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크게 관계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겠네요. 거기다 1을 대입한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저 접선의 기울기는 f'1 여기다 1 대입하면 f'1 곱하기 g1의 제곱 플러스 f1 2 f1 g1 g'1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k죠. k제곱 곱하기 f'1 플러스 얘 k 그럼 2k제곱 플러스 g'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기울기예요.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제 이게 기울기입니다. 자, 이제 식을 씁시다. y는 기울기 k제곱 곱하기 f'1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g'1 다음에 x-1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k 세제곱 이렇게 써야겠죠. 기울기 지나는 점.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이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얘가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y는 k 세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뜻은 끝에는 k 세제곱만 남고 앞에가 지워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x에는 1차식이 아닌 상수항이 남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론은 얘가 0 된다는 뜻이네요. 얘가 0 되면 어차피 이건 다 지워지고 y는 k 세제곱 문제에서 원하는 접선식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가 0 되는 건데 위에서 보면 k가 0이 아니라는 말을 굳이 써줬죠. 굳이 써준 이유는 여기는 k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나누면 f'1 플러스 2 g'1 걔가 0 이렇게 되죠. 얘랑 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쓰기가 좀 불편하면 치환해도 됩니다. 나 쓰기 불편한데? 그러면 치환하면 되죠. f'1을 a라고 둡시다. 그럼 g'1은 b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두 개씩이죠. a, b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2b의 값이 0인 상태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b를 대입해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대입할까요? b 값이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a분의 1과 같죠.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a 마이너스 a분의 2는 0이 되고 양변을 a를 곱하게 되면 a제곱은 2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결국은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인데 두 개를 곱해서 0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뜻은 둘의 부가 반대인데 이게 문제 보면 f'1이 더 크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f'1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g'1은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둘을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나와 있는 f'1의 값이 a 값인데 그중에 양수 값이니까 루트 2를 갖겠죠. f'1은 루트 1, 루트 2. 그러면 g'1은 b 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a가 루트 2 넘어가면 b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두 개를 이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루트 2 2분의 3 루트 2 네, 3번이 정답. 자, 두 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하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 점 중에 일사분면에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일단 연립을 해봐야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x제곱 x 마이너스 2 따라서 그는 마이너스 2랑 1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포물선이 하나는 아래로 블록하고 하나는 위로 블록한데 만나는 교점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였고 하나는 1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점은 일사분면 위에는 점이 되니까 당연히 x좌표가 양수가 되는 얘의 위치겠죠. 이 점이 P인 거예요. 이 점 P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 여기는 이 점 P에서 접선을 그으란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올 테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위로 블록한 거에 접선, 아래로 블록한 거에 접선. 근데 이 접선 두 개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는 얘기겠죠. 이 점의 좌표 점 P는 1, x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 그러니까 긋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데 여기 있는 점이 1, 2고 이 직선들이 언젠가는 x축을 통과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절편값, 여기 x절편값. 이 두 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 두 점 찾아서
여기가 이제 x축과 평행한 x축 위니까 이게 밑변이 되고 여기 높이 값은 2잖아요. 그럼 밑변 길이만 찾으면 되니까 결론은 x 절편값 각 접선의 x 절편. 그럼 뭐 어렵지 않네요. 아래로 블록한 거를 네, f라고 두고 위로 블록한 거를 g라고 둡시다. 그럼 f'1이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에서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 저거 미분한 다음에 2t, 2x, 거기다 1 대입하면 2. 그리고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2, x-1 플러스 2. y는 2x가 되고 얘는 x절편 값이 0이죠. x절편 0 하나. 그 다음 저식 g'1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거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기울기. 그 다음 얘가 1,2를 지나가죠. y는 마이너스 4 x-1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x절편값 x는 2분의 3. 여기가 0이고 얘가 2분의 3이라는 얘기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3 곱하기 높이 2. 2분의 3이 네, 넓이 값이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점 1,1에서의 접하고 y축이 중심의 y축에 있는 원의 넓이 값을 구하셔. 그러니까 이 원과 이 곡선이 1,1에서 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근데 이 둘은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어봐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선을 그어봐요. 근데 이렇게 긋다 보면 이 접선과 원도 접하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접점이 돼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 그 접점에서 이게 원의 중심이 y축이 어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라고 칩시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원의 중심과 접선이 접점에서 긋다 보면 원의 중심과 접점이면 반지름이 나오죠. 그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럼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긋죠. 이 직선을 A라고 합시다.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그 직선은 분명히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데 그 중심이 y축 위에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됐기 때문에 결론은 직선 L의 y절편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의 y좌표죠. 그 말이네요. 또 직선 L의 y절편을 찾으면 그게 이 중심의 y좌표와 같은 위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 접선식의 수직인 직선인 L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일단은 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F'1이 되겠죠. 그럼 미분한 다음에 3t제곱 플러스 1 미분하게 되면 네, 거기다 1 대입하면 4가 되겠고 이 점 1,1을 지나가는 거니까 y는 4 x-1 플러스 4 그래서 y는 1이잖아요. 네. y는 4x-3이 되겠죠. 사실 이건 직선식은 필요가 없죠. 뭐 쓸데없이 구해놨나요? 어차피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이 직선의 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저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1,1을 지나가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1 플러스 1 자, y절편 찾으려면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y절편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4, 4분의 5. 이 중심좌표가 0,4분의 5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반지름 값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럼 x끼리 뺀 값 1, y끼리 뺀 값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1 더해서 루트 씌우면 반지름 길인데 어차피 우리는 원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제곱 필요하잖아요? 반지름 제곱에 파이를 붙인 거니까 반지름 값은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건데 반지름 제곱하면 이것만 계산되니까 16분의 17 거기다가 파이를 붙이면 16분의 17파이가 이 원의 넓이가 됩니다. 자, fx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C가 저 구간 안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함수가 누구인지 찾아내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사람이라면 안 보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를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야지죠? 왜요? 이 사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요. 저 함수값 안에 드는 x값을 뺀 거 이렇게 쓰다 보면 2,f2랑 이렇게 점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2,f2 마이너스 2,f-2 두 점을 잇는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잇는 그 선분의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가 정리죠. 그러니까 곡선상에 이게 두 점이 있어요. 얘가 2, 마이너스 2, f-2 얘가 2, f2 이 곡선상에 두 점을 지나는 이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가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네, 그건. 두 점을 잇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라는 점과 2, 라는 점을 지나는 두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접선이 이 구간 안에 무조건 존재하는 그래프를 찾아내라 라는 건데 이거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애들 장난 같은 문제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간 포물선일 테고요. 여기가 3이고. 그러니까 X축 얘는 어디서 만나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디서 여기서 만나려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2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만난다면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있겠죠. 근데 얘는 Y축 대칭,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2도 Y축 대칭 형태로 느낌상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 두 점,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이 적어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적어도 그 위치를 갖게 만드는 C값이 마이너스와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건 0에서 존재하죠. 얘는 맞는 말이 되고 니은도 그래프를 쉽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잖아요. 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 색깔로 할까요?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다음은 플러스 x 이렇게 이런 그래프죠. 이게 2번 니은에 나와 있는 fx예요. 근데 마이너스 2라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2, 2 여기 있고 플러스 2, 2는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기울기면 여기인데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구간 안에 없는 위치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는 편값 정리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그 x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 구간 안에서만 봐야 되지 이쪽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위치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그려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상태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래프 안에서 이 두 점이 있는 이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이건 뾰족점이라 미분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답이 되고, 디귿은 저건 그래프 두 개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런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세제곱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끄집어 내린 거니까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밑으로 한 칸 끄집어 내렸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중에 어디만 그리냐면 양수 구간만 그리니까 여기는 지워지고 여기만 남는 거겠죠. 이렇게.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걔를 밑으로 한 칸 끄집어 내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겠죠. 그 중에 0보다 작은 위치만 그리니까 이거는 안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디귿의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2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2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냐라 물어보면 포인트는 여기일 텐데 문제는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뾰족점이 아니면 여기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하나 존재하지만 이게 만약 뾰족점이라면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겠죠. 결론은 미분 계수가 x값 0에서 존재하냐가 핵심이니까 이거 미분해보세요. 이 식을 이게 fx면 이거 fx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법 우리가 배웠으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되죠.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를 찾는 거니까 x값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네, 접선의 기울기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접선이 맞다는 뜻이죠.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y축 대칭이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0, 그 기울기 0과 똑같은 게 여기 하나 존재하니까 네, 마이너스와 2 사이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맞더라. 이것은 맞다가 되죠.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연속이고 다 뾰족점 없이 다 둥글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x가 무한히 가다 보면 x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f'x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겠죠.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이 2로 간다는 얘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2에 가까워진 형태로 2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울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대략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표현상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프하면 fx가 이렇게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그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 값은 점점 이 기울기가 2에 수렴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2에 수렴하게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모양상 여기다 왠지 뭐 두고 싶어요? 왠지 본능적으로 이런 거 두고 싶지 않나요? 나만 그래? 이런 거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x-2, fx-2랑 x 플러스 6, x 플러스 6이라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없던 게 나왔으니까 이만큼 빼면 플러스 8이 남아서 여기다 8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원식은 얘랑 같더라. 그럼 얘가 아까 말한 대로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냐면 그래프가 있다면 이렇게 만약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 위치가 x-2, fx-2가 되고 여기 있는 위치는 x 플러스 2, fx 플러스 2가 되는데 6인데 네, 이건 6이에요. 뭘 쓴 거니? x-2, fx-2 얘는 x 플러스 6, f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이거예요. 이 표현. 그렇죠? 다만 이 x의 위치를 무한히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얘랑 간격이 지금 몇 칸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8칸이죠. 간격이. 간격이 8칸에서 만들어지는 두 선분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잘 봐. 8칸 간격이니까 대충 8칸은 이 정도로 잡았다 칩시다.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이렇게 되죠. 다시 8칸은 대장 한 여기쯤 8칸이라고 칩시다. x값 위치가.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요. 그 8칸, 여기서부터 8칸이면 한 여기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8칸의 간격마다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다 달라져요. 이제 다 달라지죠?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는데 오른쪽으로 이게 x값을 무한히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8칸의 간격에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8칸의 간격에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다시 8칸에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이 기울기는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지겠죠.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2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잖아.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항상 2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8칸의 간격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가면 갈수록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8칸씩 만들어진 이 기울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거의 기울기 이 값에 가까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2에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8을 곱한 거니까 정답은 16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78번은 답이 PQ합이니까 3이에요. 안 풀어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몇 번 있었죠, 3이? 1번. 답이 1번이에요. 안 풀어도. 저런 식의 문제는 항상 답이 1번이 답이에요. 풀어봅시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F'X도 필요하죠. 마이너스 3X 제곱. 생으로 때려 박습니다. FA 플러스 H. 여기다 A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H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H 곱하기 마이너스 3H가 되겠죠. 마이너스 3H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저걸 때려 박죠.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H 마이너스 3A H 제곱 마이너스 H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세제곱 여기를 분배하면 A 제곱 플러스 2 A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 제곱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 A 제곱 H 마이너스 6 A 세타 H 제곱 마이너스 3 세타 제곱 H 세제곱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요. 얘랑 얘랑도 지워져요. 다 음수죠? 다 음수는 다 양으로 바꿉시다. 보기 불편하니까 이거 다 양. 그 얘를 이게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3H로 양변을 나눠볼게요. 3분의 H로 양변을 나눠볼게요.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3분의 H로 나눠봤어요. 그럼 얘를 3분의 H로 나누면 그러니까 3분의 H 3분의 H를 곱하면 되겠네요. 나누는 게 아니고 네, 3H로 나누면 되겠네요. 똑같은 말인데 3H로 나눠봅시다. 그럼 얘를 3H 이거는 지워진 거죠 아까? 선생님이 지웠는데 아까 지우다 보니까 또 없어졌네요. 얘를 3H로 나누게 되면 3AH 플러스 이게 3H로 나누면 3분의 H제곱 얘를 3H로 나누면 2A 세타 H 얘를 3H로 나누면 세타 제곱 H제곱이 남아요. 그 양변에 A제곱을 붙입시다. 양변에 A제곱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좌변이 A 플러스 세타 H의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인수분 해보시면 여기 그대로고 제곱을 넘겨서 식을 세타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넘겨줘요.
그러면 A 플러스 세타 H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가 그냥 루트를 그냥 씌우도록 할게요. 루트 A 제곱 AH HA 플러스 3분의 H의 제곱. 이 길로 넘어가요. 그럼 A가 1이 넘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고 세타로식을 정리하라고 강제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타로식을 정리하면 H분의 1 루트 A제곱 HA 3분의 H제곱 마이너스 A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리고 나면 예전에 수업할 때 왜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죠? 루트 2차 이건 기억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산 이가 지저분해지니까. 극한 문제 풀 때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의 극한인데 이게 결국은 모양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이게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유리화를 하라고 만든 문제지만 실제는 공식을 처리하시면 좀 간단히 풀린다고 그랬죠. 뭐 이런 꼴일 때 루트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 이런 꼴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할 때는 극한 계산하는 공식이 다 뭐라고 그랬나요? 유리화지 거치지 않고 빨리 푸는 방식. a-b를 2로 나누면 극한 값이 나오죠. 여기 1차항계수, 여기 1차항계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극한 값이 나와요. 이걸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A에 대한 2차식으로 본다면 여기가 A 앞에 있는 1차항계수, 여기는 1차항계수 없죠. 그러면 극한값 계산하면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세타는 H분의 1 곱하기 여기 H 빼기 0 그걸 2로 나눈 값 2분의 1이에요. HH 약분되니까. 그럼 여기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HH 약분됐으니까 이 극한값은 2분의 1. 여기 2, 여기 1, 둘을 더하면 답 3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문제 풀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는 안 풀어봐도 압니다. 답이 3이에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함수식이 이것저것 막 바뀌어요. 마이너스 x제곱, 뭐 x 4제곱, x분의 1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도 이런 관계식 있죠? 이것도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뭐 h가 어디 붙였느냐, 뭐 3h냐, 2h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관계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은 고등교과에서는 증명하지 않지만 이거 어차피 나중에 대학 가시면 다 배우시는 나중에 필요하면 배우시게 될 텐데 이 계산하면 무조건 답은 세타에 대한 극한값 구하잖아요. 이 답이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고등교과상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극한 문제가 극한값 구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고민할 것 없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계산해서 답을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학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출제되는데 이걸 계산하고 있다면 글쎄요, 과연 네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나오기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잘 내신해도 잘 안 내는 문제 형태이긴 한데 혹시 나온다면 앞으로는 이런 중간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라 어쩔 수 없이 설명은 해드렸는데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덮어놓고 2분의 1이야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10 리미트 h가 넘어갈 때 세타 그럼 여기다 이제 10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모양일 때는 답이 2분의 1이다 라고 외우셔도 관계없는 식입니다. 저 식이 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었죠. 자, 이것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누가 봐도 이걸 2로 쓴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1,f1과 마이너스 1,f-1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표현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요. 기억 그래프는 여기서 꺾이는 V자 모양이죠. 마이너스 2에서 꺾이는 V자 모양 그래프.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거는 마이너스가 1이죠. 마이너스 1과 1. 요 구간 안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두 점이 있는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미분계수. 여기는 어차피 이 사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미분계수는 다 네, 얘랑 접할 때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이 사이는 무수히 많은 기울기,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얘는 기억은 맞는 답일 테고요. 니은의 그래프는 이것도 두 개로 나눠지죠. x가 0보다 커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럼 0보다 커 같을 때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클 때는 x제곱의 오른쪽 구간만,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한 마이너스 x제곱의 왼쪽 구간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그래프,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위치가 어딘지는 굳이 알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두 군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도 존재합니다. 지금 저 그래프는 얘는 위치가 1과 2에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죠. 1과 2. 그리고 y절편값이 플러스 2에 있으니까 대략 여기서 이렇게 되는 뭐 대략 이런 그래프예요. 대략만 그리면 되니까. 거기에 원점 오른쪽만, y축 오른쪽만 그리면 이렇고, 얘는 근데 절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x절편이 만나지 않죠, x축과. x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풀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여기쯤에서 그 y절편과 둘 다 2예요. 여기서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폭은 동일해야 되니까 이쪽 폭을 너무 길게 잡았네요. 어쨌든 뭐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fx인데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였고 꼭지점이 있는 상태였고 여기 1은 여기 있는 상태죠. 이 두 점을 잇는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는 여기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서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어디서 그려도 이 미분계수가 나타나진 않죠. 어느 위치에서 그린다 하더라도 미분계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얘랑 똑같은 위치가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기억 니은이 맞는 답.